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만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주가지수 선물옵션 그리고 개별 종목 선물옵션 이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이에요. 길게 보면은 3개월 또 그리고 중간에 1개월 그리고 짧게 보면은 뭐 1주 이렇게 해서 여튼 그 네 가지 파생상품이 만기에 딱 겹치면서 그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산기 두드려서 니는 얼마 벌었고 니는 얼마 벌었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결산 여부에 따라서 이 현물시장도 파생시장과 연결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현물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생상품 영향을 미치는 날에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종목이래 보니까 이렇게 조금 수급이 좀 몰리면서 특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종목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6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거의 한 9,200억 정도를 팔았고 화학적으로 한 1,4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걸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갖다 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억 단위로 좀 맞춰보면은 삼성전자에 한 거의 한 6천억 정도 팔았고 SK 하이닉스에 3,1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요거 두 개 합해서 9,100억 정도 돼요. LG 화학에 1,257억 원 되니까 요거 세 개 합하면 그 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종목들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LG 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파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뭐 컴퓨터가 저렇게 움직였다 이런 거고.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 고만고만한데 조금 특별하게 한국전력이 6.25%나 상승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면은 이겁니다. 한국전력에서 정권가에서 이야기하기로 그런 겁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권가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이사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차회에서 전기요금, 뭐 연료비, 뭐 개편 이런 걸 갖다가 결정을 해서 17일날 이제 정부에다가 제출하면은 17일날 이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연료비 연동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일단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일단 이번에 내일 하는 것에서 이 연료비 연동제 관련해서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 보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일단 내일은 안 되지만 또 다른 날 올해 중에 다른 날에 이렇게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료비 연동제는 뭐 여러분들께 몇 번 이야기를 해 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가 있죠,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절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가를 잠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유가를 그 자동차 타고 기름 넣으러 가면은 좀 싸게 넣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전에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넣을 때 기름 넣을 때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넣습니까? 예전에 이때 1,400원 했다면 그 휘발유 그런데 지금 700원 내고 있어요? 안 내죠. 희한하죠. 유가는 유가에 연동된다 했는데 유가는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석유 가격은 반토막이 안 납니다. 아마 전기요금도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땐 지금 떨어지고 만약에 연동이 된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뭐 쑥쑥 올라가는 또 그리고 지금 이 유가라고 하는 게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태이죠. 요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누구나 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유가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다 이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럼 만약 이 시점에서 유가 연동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만 20만 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오르면은 한 2배 오르면 이렇게 40만원 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자꾸 연료비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지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한국전력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2017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요까지 지금 최근에 다시 흑자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요까지 해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적자가 안 난 게 아니에요. 요 시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웠을 때입니다. 어려웠을 때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적자가 났겠죠. 하여튼 그 이후에 좀 괜찮다가요. 하여튼 탈원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리고 탈원전 이후에 이렇게 계속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그때 제일 낮았을 때가 탈원전 바로 직전에 141%였는데 지금 148%, 188%입니다. 부채 비율이 늘었죠.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손해를 또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걸 갖다가 좀 국민들한테 넘가야 되는데 좀 부담은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다니까. 전기요금 안 올리겠습니다.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안 올립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내던 게 20만원 되고 20만원 내던 게 40만원 되면 사람들 피부에 확 와닿거든요. 사람들이 돈 버는 게 고만고만한데 그렇지 않아도 뭐 세금 이거저거 다 올라서 간접세까지 다 올라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팍팍 오르면 머리에 열도 팍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지금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전기요금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여튼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뭐 국민들 좀 더 내야 되겠죠. 원전에서 벗어나서 좀 안전한 세상에 사는데 그런 얻는 게 있으면 이런 건 뭐냐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전 국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안전한 환경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뭐 요금을 좀 더 내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전력은 일단 좀 나아질 거고 그런데 또 나아질 사람들이 또 있죠. 지금 전국의 산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꼽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력을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판다 아닙니까? 그럼 한국전력의 사주죠. 그거 이제 수익으로 남기먹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 사람들 수익도 이만큼 늘어나니까 전국에 태양광 꼽아놓은 사람들은 엄청 지금 전기요금 연동제 돼서 제발 좀 전기요금 올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산에 나무 다 깎아부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산림훼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경단체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공장이 있다면 환경장치 띠가 대만한 모습 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태양광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가서 태양광 이렇게 못 짓도록 아니면 뭐 어떻게 이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안 좋은 거라고 환경단체가 외치는 걸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래 산림훼손 관련해서 저는 좀 기억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젊은 분들은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이 풀어졌나 싶었겠지만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커서 진짜 예전에 어릴 때 올랐던 동산 같은 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숲이 돼 있어요. 엄청 좀 울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 산이 다 민둥산이라서 비만 오면 홍수 나고 그래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이 거의 동원이 돼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 산림이 이렇게 울창해졌다고요. 이렇게 울창해졌는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저렇게 다 때려 빠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많은 짓인가 좀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뭐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특히 환경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이쪽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든 생각이 독일 사례도 많이 봤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이렇게 좀 말고반한 것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기술이 좀 떨어져서 생산 효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요즘 같은 필름 같은 것도 많다 아닙니까? 아파트 이런 남향에 창문에다가 이 필름을 잘 붙여주면 요것만 해도 전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기를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차차차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민농상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저렇게 갖고 오는 산림을 갖다가 이렇게 험하게 저렇게 다 이게 제껴보는 걸 보고 좀 가슴이 아프긴 하죠. 아이고, 뭐, 잘 되겠지, 뭐.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은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전력이 거의 다입니다. 몇 종목, 몇 업종이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세력들이 오늘 매수했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삼성전기 있죠. 삼성전기는 일단 고점권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참모들이 이때 뭐 매수해가지고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들어갈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동화약품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검색된 것 중에서 삼성전기와 동화약품 요거 두 개 빼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고서 이 나머지 종목도 쭉 검토를 한번 해보고 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